어제 김승현 편집장 시승기 보셨나요? 토리스 페이스리프트 시승기였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나요? 시승기 바로 다음에 올라오는 영상, 그러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영상에서 KGM으로부터 들은 좋은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다는 거였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좋은 소식 못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사실 화가 많이 납니다. 지금 이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전자적 오류 내지는 최악의 사용 편의성과 관련된 문제 제기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거의 2년 가까이 문제 제기를 직간접적으로 해왔는데 그때보다 더 심각해졌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어제 시승기에서 김승현 편집장이 제기했던 문제, KGM 연구소로부터 온 자료를 보니 하나도 해결이 안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거고 앞으로도 이럴 건지, 또 차주들은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미안한데 20초만 좀 빌려줄 수 있나요? 우선 지금 이 영상뿐만 아니라 어제 올라온 시승기 그리고 내일 올라갈 영상까지도 KGM 관계자분들과 충분히 소통한 다음 만들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 KGM 내부 직원 대부분이 이 상황을 답답해하고 이렇게 답답한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는 내지는 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누군가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아직도 인지를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오늘 싹 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어제 시승기에서 나왔던 문제들, 저희가 막 문제를 찾기 위해 혈안이 돼서 찾은 문제들이 아닙니다. 토리스 페이스리프트가 출시되기 전부터 있던 문제들이었고요. 어제 시승기에서 언급된 문제들은 집 앞에 식사를 하러 가는 동안 겨우 10분 동안 타면서 벌어진 일들만을 나열한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촬영한 시승기 중 역대급으로 긴 멘트가 나온 거죠.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뭐 연결 오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요, 그냥 쓰기가 불편합니다. 심지어 와 도대체 이걸 무슨 생각으로 만들었지? 이런 것들 뿐이라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 소리는 뭐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걸 해결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애플 카플레이는 연결이 잘 됩니다. 이건 사실 기본적인 거죠. 공조장치 메뉴는 상시로 떠있게 했는데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순정 내비게이션을 쓸 때만 공조장치 메뉴를 띄워놓을 수 있고 애플 카플레이를 쓸 때는 공조장치 메뉴를 사용조차 못합니다. 애플 카플레이를 쓰면서 공조장치 메뉴를 조작하려면 옆에 있는 공조장치 메뉴를 누른 다음 메뉴를 조작하고 애플 카플레이로 다시 돌아가려면 홈 화면으로 돌아가 애플 카플레이를 다시 눌러야 합니다. 세상 이렇게 불편한 차가 또 있을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홈 화면에서 공조장치를 띄우면 화면 분할이 돼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뜨기만 합니다. 이 소리는 뭐냐? 예컨대 오른쪽 화면에 미디어랑 시계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럼 이게 사라지거나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가리거나 반만 가리는 거죠. 이걸 만든 분은 화면 분할이라는 걸 모르는 걸까요? 메뉴 구성도 이상합니다. 라이트 조사각을 조절하려면 라이트나 조명 아니면 아예 차량 설정 이런 메뉴로 들어가야 할 것 같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틀렸습니다. 공조장치 메뉴로 들어가서 비이클 카테고리를 눌러야 조사각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상황에 오토홀드를 끄는 것조차 답답하고 불편합니다. 후진을 하다가 오토홀드를 꺼야 해요. 이 상황에서 화면을 스와이프하면 메뉴가 안 뜹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면 전진이나 중립으로 기어를 바꾸고 후방 카메라를 끈 다음에 상단에서 메뉴를 스와이프해야 오토홀드 버튼이 뜹니다. 그리고 어제 시승기에서는 내용이 빠졌는데 내비게이션 음성 아직도 개선이 안 됐습니다. 예컨대 아이폰을 연결해 놔서 애플 카플레이가 켜져 있고 순정 내비도 켜져 있어요. 그런데 나는 둘 중에 하나의 음성만 듣고 싶어요. 그래서 애플 카플레이를 끄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애플 카플레이의 내비게이션이 다시 켜져 있어서 결국은 순정 내비 음성을 아예 음소거하고 다니거나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거 차주들 사이에서도 꽤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되어 오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차가 출시될 수 있었냐는 거죠. 테스트라는 걸 안 한 건지 아니면 연구소에서 이런 걸 확인도 안 하고 출시를 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냥 위장 막 씌우고 도로 테스트를 할 때 이 테스트를 한 직원들도 바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알았어도 문제, 몰랐어도 문제인 겁니다. 알았는데 해결이 안 된다? 그럼 이걸 그대로 밀어붙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고요. 만약 몰랐다면 테스트한 직원이 무능한 거죠. 그리고 이걸 연구소 윗사람도 몰랐다면 그 사람 또한 무능한 겁니다. 자, 디스플레이라던가 사용 편의성이라던가 연결 오류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굉장히 오래 전부터 영상으로 말씀드렸고 영상뿐만 아니라 연구소나 마케팅 등 KGM 관계자들을 통해서도 너무 여러 번 전달을 했습니다. 그냥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수준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얼마나 많이 얼만큼의 빈도를 겪었다, 이런 문제로 이러한 불편함이 있다, 현재 여론은 이렇고 차주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나온다, 이런 문제로 인해 여론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해결 기간은 언제까지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자료화해서 넘겼습니다. 심지어 연구소장이라는 분은 김승현 편집장과 통화도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까지 했단 말이죠. 그런데 도대체 뭐가 해결된 거냐는 거죠. 물론 그런 문제가 해결됐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해결하겠다는 피드백이 왔다면 김승현 편집장이 말한 대로 아주 좋은 소식들, 좋은 방향으로 풀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문제들, 연구소로부터 온 답변을 보면 전혀 개선되는 게 없습니다. 연구소에서는 그럼 어떤 걸 개선하겠다고 했냐, 그대로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계기판 글자 표기와 사이즈, RPM과 속도계 게이지 이미지를 변경한다. AVNT는 아이콘 간격을 조정하고 시인성을 개선한다. 상단 빈 공간에 라디오 AM, FM을 표시한다. 좌측 사이드바의 미디어 버튼을 재생 아이콘에서 음표 아이콘으로 변경한다. 이게 끝입니다. 차주분들은 어떠신가요? 이렇게만 바뀌면 만족하시나요? 지금 이게 마케팅을 비롯한 다른 부서들은 다들 죽을 맛이라고 합니다. 마케팅, 상품, 기획, 전략 이런 곳에서 아무리 노력을 하면 뭐하나요? 정작 연구소에서 이런 문제를 개선할 생각이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그 얘기가 좋게 안 들린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이 대목에서 이런 게 궁금하실 겁니다. 아니 그럼 대체 이런 문제들이 왜 발생하는 건데 연구소가 해결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걸 수도 있잖아, 이런 거죠. 자, 우리는 잠시 2년 전쯤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투레스가 처음 출시되기 전부터 복기를 해보자고요. 지금처럼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갈 때 말고 9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갈 때 이런 문제가 있었나요? 이때는 애플 카플레이 연결도 잘 됐고요. 반응 속도가 조금 느리고 디자인이 보기에 구리다 뿐이지 사용하기 불편한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투레스가 출시되면서 12.3인치 디스플레이로 바뀌었고 이때부터 뭔가 전자적 오류가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왔죠.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가 도입되고 계기판까지 바뀌면서 방금 말씀드린 문제들이 발생했고 이 문제들이 지금까지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어떤 의심을 할 수 있냐?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 문제인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디스플레이를 납품하는 업체가 있을 거잖아요. 만약 이 납품 업체가 LG나 삼성이었으면 벌써 난리가 났을 겁니다. LG 배터리를 쓴 코나가 화재로 한창 시끄러웠을 때 LG 엔솔 관련 기사도 얼마나 많이 나왔나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 디스플레이를 납품하는 브랜드가 어디인지 아는 분 계시나요? 자, 여기까지만 말해도 많은 분들이 아차 싶을 거라고 보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두 가지 추론이 가능해지는 거죠. 만약 디스플레이가 문제라면 디스플레이 납품 업체를 바꾸면 됩니다. 계약 기간이나 수량이 있더라도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면 납품을 받는 원청 입장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도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안 하고 있거나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해관계인이 속해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바꿔야 하는데도 못 바꾸는 거 아니야? 소비자들은 이런 의심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만약 디스플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연구소 책임자들한테 책임을 물어야죠. 디스플레이 문제도 아니라면 그것도 어려운 프로그래밍도 아닌 그냥 다른 브랜드를 참고하기만 해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아직도 안 하고 있는 그 책임자들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던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주변에서 투레스 사도 되냐고 물어보면 좋은 차다, 괜찮은 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좀 더 아껴서 스포티지를 사거나 좀 더 가격대를 높여서 소렌토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요.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이유가 르노코리아 논평 때 이야기한 라벨링 효과 있죠. 이건 르노코리아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 영상에서 제가 KGM은 현재 위험 단계라고 말했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라벨링 효과에 대한 설명은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지금 벌써 투레스 출시 이후 연식 변경에 페이스리프트까지 거쳤죠. 투레스 전기차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될 거라고 했던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알 수 없는 이유로 여전히 해결이 안 됐고 말도 안 되게 불편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어차피 바뀌지도 않을 거고 사용하기도 너무 불편한 차인데 이걸 뭐하러 3천만 원 넘게 주고 사냐? 1차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이 박혀있는 와중에 신차가 나왔어요. 당장 앞에 놓여있는 게 투레스 쿠페죠. 투레스 쿠페가 아무리 예쁘고 좋게 나왔다 한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요? 어차피 저 차도 똑같겠지. 개선도 못하는 회사차 뭐하러 사주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 KGM 관계자분들과 아주 많은 소통 끝에 나온 영상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투레스 차주분들한테 물어보면 하나같이 미치겠다, 언제 개선되는 거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해결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해결을 연구소에서 해야 하는데 연구소에서는 이상한 것만 만들고 진짜 문제가 되는 건 건들지도 않습니다. KGM 차를 사야 하는 이유가 대체 뭔가요? 뭐 동호회 관계자와 같은 이해관계인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야, 나는 안 불편하던데 뭐가 문제냐? 이런 거죠. 절대 다수가 편해하는 것과 불편한 것에 본인이 억지로 적응해서 편한 것처럼 느끼는 건 엄연히 다른 거고요. 지금 대한민국 전차 시장에 KGM만 있는 게 아니죠. 현대기아차라는 거대 기업이 90% 이상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어려운 시장에서 회사는 아주 어려운 일을 겪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KG그룹이 심폐소생술을 해줬단 말이죠. 지금 이 연구소 관계자분들 쌍용차 시절에도 계셨던 분들입니다. 적어도 쓰러져가는 회사가 살아날 수 있게 도와준 그룹사를 봐서라도,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동정심에 차를 사준 소비자들을 봐서라도, 그리고 어떻게든 이 차가 많이 팔리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는 다른 부서 동료 직원들을 보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김승현 편집장도
이야기했지만 이 차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KGM 관계자분들이 말을 빌리자면 회사의 존폐가 걸려있는 차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는 거죠. 이미 저희가 제시했던 토레스 쿠페까지 모든 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드라인은 물 건너 간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 토레스 쿠페부터 시작해서 KR10 같은 차들까지 운명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건 바로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무엇보다 차주분들의 의견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댓글에서 자유롭게 토론을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